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허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 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 원이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 5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가 대위 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 원이었으나 2020년 552억 원, 2021년 776억 원으로 갈수록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백두대간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내 환경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 방식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그린벨트 토지 매수 사업 예산으로 6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월 서울의 업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전달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 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거래액은 1조 1,334억 원으로 전달 대비 4%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2달 연속 거래 금액이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가치를 보존하고 있지만 그동안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특히나 이 환경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의 환경 복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택 시장의 동향과 양극화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주택 시장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전세가 어떻고, 그다음에 매매가가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또 청약 경쟁률은 또 어떻고, 어떤 지역이 또 인기가 많은지, 지금 현재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다가 올 상반기부터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현재 주택담보대출도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재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 높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의 좀 침체기를 좀 탈피해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시장도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이 계속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과연 그 격차가 또 얼마가 되는지 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 하반기 주택시장을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작년 하반기를 한번 보게 되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죠.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2018년, 19년, 20년, 21년 쭉 지속적으로 오르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슈로는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그 원인과 배경, 하락폭이 또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떨어졌고 경쟁력도 그렇고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기인데 올해 상반기가 딱 되면서 이제 하락세가 딱 둔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 떨어지는 폭이 줄어드는 거고, 그 주택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또 얼마가 되는지, 또 하락세 지속 기간이 또 얼마가 또 유지가 될 건지, 이게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반등 가능성,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뭐 그동안에 여기저기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 그동안에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던 지역들까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등 가능성도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실제 보지 못했던 시장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 주택시장은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세가 둔화가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흐름이 차별화가 된다. 어떤 지역은 더 현재 하락폭이 더 줄고 어떤 지역은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어떤 지역은 가격이 하락세를 뛰어넘어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선제적 먼저 회복되는 지역들이 있죠. 가장 먼저 회복되는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또 지속되는 지역. 계속 그냥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나눠질 겁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제적 회복 지역의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는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하락세가 계속 지속됐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있지 않았던 가격이 현재 2, 3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게 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전 가격을 되찾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심리가 한 번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지금 팔았을 때 다시 또 그때 가격, 그때 정말 좋았던 시장의 가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일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적인 공급 방법, 특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사업까지 같이 연결되는 신축주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팔 이유가 없는 거고 하락세가 지속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거라고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을 테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이 한정됐다 보니까 수요는 실제로 대기 수요는 그만큼 많은 상태고 대기 수요가 어느 때가 되거나 시기와 자기가 타이밍이 맞는다 싶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테고 그렇다면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락세가 둔화되고 지역별로 실제적으로 주택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딱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 한 1년 정도 침체기를 거치고 이제는 회복기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자라는 사람들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또 추가주택, 자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또 집을 하나 더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대부분 다 갭 투자를 했습니다. 전세를 안고 사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갭 투자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투자자가 얼마나 많이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진입을 했느냐 이렇게 알 수 있죠. 2017년, 2018년도가 거의 한 36% 됐습니다. 이때가 정말 갭 투자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019년도 33%, 보통 평균 한 29% 정도가 갭 투자 비율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0년도부터 이제 29%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2021년도 28%, 2022년도에는 26%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제 14%입니다. 이건 현재 금리와 여러 가지 역할들 또 전세 가격과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정책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비율 자체를 소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액으로 투자해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PIR이라고 해서 현재 소득 대비 현재 주택 가격 비율을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9.6배, 9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내 소득 대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은 내 소득을 10배 정도가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평균치가 9.6배였는데 2022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주택 가격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15%대까지 15배까지도 육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하락세가 유지됐다가 상승세가 유지됐다가 하락을 보여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실제로 쉽게 던지기가 어려운 상황. 거기다가 현재 가격이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떨어졌다가 회복세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하락폭이 가장 빠르게 줄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신축 주택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현재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기존의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싸졌고, 물론 소득이 준 것도 이제 그 역할을 했겠죠. 그렇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물량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 현재 얘기했던 각종 정책들 얘기했던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현재 공급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7년, 8년 전에 분양을 했던 물건들이 대부분 다 현재 5, 6년에서 7, 8년 정도 텀을 두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진행된 물건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입주 물량들, 분양 물량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던 물량들은 입주 물량에 과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현재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공급량을 그만큼 확대해서 늘려주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입주 물량이 현재 과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 물량이 딸린다. 이 내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그럼 허가를 받은 물건들,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시작될 물건들은 얼마가 되느냐. 최근 10년 평균 57만 가구 정도가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0년도,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허가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도 더 아래로 윗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허가 물량은 향후 5, 6년 정도 후에는 입주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졌을 때도 앞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당장 눈에 띄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후년, 이번 현재 정부가 다음 정부로 또 이행이 될 때까지 따졌을 때 한 3, 4년 남았다고 치면 그 기간 안에는 물량 부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주택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요가 가속화되고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각 정부마다 가장 크게 현재 남겨두는 숙제들인데, 그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지역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작고 오를 때는 정말로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지역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고가 아파트 한 채가 저가 아파트 10채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10배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은 6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과옥의 광역시는 5배, 그다음에 기타 지방은 한 6배 정도, 평균치로는 10배 정도 된다. 저가 아파트 신제 하위 20%, 상위 20%를 따졌을 때 상위 20% 가격이 거의 10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물건인지, 물론 중위값도 있겠죠. 그 중위값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위값보다는 이제 극단적으로 극과 극을 이기라는 거라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저가 아파트 5채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봤을 때는 그 비율이 2022년도 11월부터 해서 쭉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얘기는 저가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폭이 그만하고 사실상 크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 4억짜리가 갑자기 6, 7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상승폭도 작은 데다가 그만큼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주변의 기반시설들도 그만큼 부족한 지역들이겠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5분위 배율 따졌을 때도 당연히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차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아파트 월별 1분위, 5분위 평균 매매가를 보게 되면 현재 2022년도에는 1분위 하위 20% 가격이 보통 5억 원 정도, 5억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상위 20% 가격은 25억. 딱 5배입니다.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도 좋은 아파트와 현재 이걸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른 물건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배 정도가 차이 난다. 이게 단순 비교를 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지역들, 좋은 지역들의 집값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2022년도 12월 달에
또 8월 달에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송파에 있는 헬로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가 올랐냐면요. 3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4개월 동안에. 반포 자이는 보통 23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현재 24억 5천만 원대까지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1억에서 2억 정도는 3, 4개월 사이에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세총액 탑5로 보게 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시세총액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봤을 때 송파구 가락동의 헬로시티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1등입니다. 15조입니다. 현재 평당시는 5,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송파구 반포동만 보더라도 12조 6,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현재 3.3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8,895만 원. 더 비싼데 왜 가격이 낮느냐? 개수죠. 단지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헬로시티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그게 각각 개수가 합쳐지면서 이 단가가 커진 거다. 객단가로 봤을 때는 5,900만 원에서 8,800만 원 정도 유지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4개월 사이에 보통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들에 있는 주택 가격은 현재 1억에서 3억 원 정도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 있다. 그만큼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집을 하나 구입하고 내 소유로 만들어서 실수요를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주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시장의 동향과 양극화 현상도 짚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모아타운 후보지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1:1 상담과 대면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설적으로는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죠. 보통 3호선이 이제 가로로 지나가고요. 신분당선이 이제 세로로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분당선이 용산 넘어서 그 위까지도 이제 연장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서초 IC까지 구간이 또 서초 IC부터 반포 IC 구간 각 구간 IC 구간이 어떻게 변화가 생긴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양재 IC도 현재 업무 단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강남, 왼쪽으로 서초, 도곡, 대치, 역삼부터 해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교육학군들이 있는 지역들, 워낙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죠. 왼쪽으로 봤을 때는 교육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보사 부지를 통해서 개발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법조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분담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남대로와 초역세권이고 도보로 약 1분 정도 소요되는 30평 정도 되는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뭐 실제적으로 강남대로와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제 재건축은 우성부터 무지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 이제 신동화만 남았습니다. 신동화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현재 박차를 가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그 뒤에 라이온문신 코롱 부지까지 대기업들의 땅들이 많습니다. 이쪽 동네가. 그래서 대기업들 땅들을 이용한 복합타운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질 테고 건너편에 또 지능아파트가 또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 복합, 업무시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보게 되면 업무시설 밀집 지역인 저 라인과 붉은 색깔은 이제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은 강남역 주변은 워낙 또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권역 자체도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반사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올해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반영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하 구간이 현재 예산까지 편성이 다 끝났고 서초 양재부터 해서 복합문 예술단지 주거 상업시설이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A노선, B노선, C노선 그중에서 A노선과 C노선이 가장 빠르죠. C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의정부부터 군포까지 가지만
이게 연장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구간을 이제 운행할 것 같고요. 착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실질적으로 GTX 현재 3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이 생길 테고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층부도 개발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고 그만큼 주변 시설들의 권역으로 재정비 사업이 이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도 복합청사로 또 개발이 될 테고요. 또 양재IC 주변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면적으로만 따지더라도 서초구에서 가장 큰 단일 면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1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거기에는 15,000개 2조 이상 투자가 기대가 된다. 일반 일자리들도 만들어집니다. 연구원단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줄 필요 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되는 상가고요. 1층 상가입니다.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임대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고를 400에서 450만 원.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대출 받으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초역세권 우수한 교통망에 다블 역세권이고 트리플 역세권이죠. 개발 호재라든가 주변의 양재 역세권,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에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인구가 밀집될 테니까요.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한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전철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호선이 2호선이죠. 그 2호선을 지나가고 있는 게 테헤란로. 2호선 라인의 역삼역과 강남역. 요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라 3, 4분 정도의 초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코롱 이런 대기업들 토지들 많죠. 거기에 친부다세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로 복합지구까지 삼성동에 또 가세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말 그대로 테헤란에 이제 줄기차게 입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오피스텔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2호선 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 전철역이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이 당연히 잠실역, 홍대 입구역도 있긴 하지만 월등히 또 인구들이 비율들이 높고 생활인구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또 그 주변에서는 전철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보더라도 현재 전철역으로 따지게 되면 시간대로 따지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한 9시 때까지 계속 인구가 현재 이 지역을 뭔가를 필요로 해서 이 지역을 유동한다. 그 내용 때문에라도 소비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기업체들도 많죠.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젊은 직장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2030, 2030 젊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또 특히 이제 여성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깨끗한 오피스텔 구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철역과 가깝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또 강남권 개발 방향은 이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의 2030, 2040 계속 이제 연이어서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잠실역부터 서초역까지 테헤란로 확장입니다. 테헤란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지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있었던 이 업무지구를 더욱더 확장하면서 국제로 복합지구와 롯데칠성, 코롱, 라이언 미싱 부지를 통한 대기업들의 활성화 사업,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인터체인지의 주변에 부지가 또 활용이 되는 거, 거기에 옛 정보사 부지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또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4차 산업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테헤란로는 테헤란 밸리라고 해도 이제 말이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구 2030 실행 전략 안에서도 가장 중심권에 있는 붉은 색깔은 신사, 노년,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양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심축으로 해서 가장 메인 역할을 해주고 그 주변으로 파생할 수 있는 어떤 개발 사업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상층부가 5개 공으로 만들어지고 국제로 문화, 산업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지하공간 개발은 현재 지하 6층까지 개발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공항터미널부터 연결되는 같은 연계 사업이라든가 지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하 거대 도시 같이 만들어주는 부분 때문이라도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강남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현재 강남 테헤란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과 현재 기존에 있는 종상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 전세 금액이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테고요. 임대 금액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이야 뭐 당연히 아실 테고요. 더욱더 많이 밀집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될 테고요. 그리고 또 토지 가격 급등으로 해서 용도 변경 종상이 이루어질 테니까 시대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모아타운 후보지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1:1 세미나와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연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업무지와 거주지의 상관관계를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서초동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는 부동산계의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9월 주목해야 할 부동산 이슈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해주실까요? 네, 지난달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공급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히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올해의 공급적인 부분, 뭐 분양가나 또는 착공이나 인허가 그 개발의 인정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향후 공급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2년이나 3년 뒤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공급적인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은 국토부나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9월 달 중에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러한 공급 대책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9월 달에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물량 현황 자체가 보시다시피 인허가, 착공, 분양 부분이 너무나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올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소를 했고 착공과 인허가 그리고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착공과 인허가 자체가 2년에서 3년 뒤, 인허가는 3년에서 5년 뒤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원인이 발생이 되면은 항상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2, 3년 뒤, 3년에서 5년 뒤에 이러한 입주가 전혀 너무나 공급이 낮다라는 것을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장 기본 요소죠. 이런 수요와 공급을 상당히 많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 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랄지 뭐 인건비 또 인플레이션 거기에 유동적인 흐름 자체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이고 수요와 공급 자체가 현재 이러한 공급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착공과 인허가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23년도 착공 통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3년도 서울이 자체 기준으로 보시면은 서울의 20년도부터 22년도 그 기간 수준이 올해 자체가 이제 그 기간 수준의 4분의 1조차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대폭적인 공급의 감소, 착공 인허가 물량이 너무나 감소했다라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의 가뭄이 불보듯이 뻔한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다수의 원인이죠. 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러한 건설사들의 최근 이슈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많은 가격들의 상승 부분이랄지 이런 시멘트나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토지를 갖고 있지만 그 위에 이런 사업을 시작 못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으킬 수 없는 것들이고 뭐 PF나 금융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금리가 높은 영향력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 공급에 이 불균형이죠. 불균형이 상당히 불균형 자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공급에 대한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서울과 수도권은 상당히 상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러한 입주 예정 물량 자체가 상당히 대폭 감소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25년도에는 이제 경기권 자체의 물량 자체가 대폭 감소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은 상호 연관 관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4년도, 25년도 극심한 이런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상당히 현 시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PF의 만기 연장에 이러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랄지, 뭐 금융 지원이랄지, 건설사의 요즘에 최근에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철근 누락이랄지, 또 LH 사채랄지 그런 것들이 공급을 늘리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없다라는 것은 향후 2년, 3년, 4년 뒤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시장 상황에 상당히 불균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러한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거기에 또 우리는 미분양이 상당히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죠.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 공급 감소 자체가 어떻게 2, 3년 뒤에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지 그걸 우리는 직접 또 경험을 했었고 매번 돌아가는 이러한 사이클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되는 사이클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26년도 때는 상당히 많은 이러한 공급 저하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현재 그러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미분양 감소랄지 반등의 시그널, 요즘에 전월세 값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시그널 자체가 앞으로 향후 이 우상향의 시그널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가파른 이러한 양극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급 부족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요, 내 집 마련이랄지 선행 투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 확대 방안이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만 얼마나 많은
사업성이 좋은가, 사업성이 가장 높은 지역들, 그리고 또 재개발과 재건축들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들은 아무래도 많이 속도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9월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공급 대책도 상당히 크나큰 주택의 완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인 다세대 주택이랄지 뭐 오피스텔,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완화 방침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발표를 귀추를 살펴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는 또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 9월달 이슈 수도권의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9월에 부동산 시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현 시점에 그렇다면 부동산 고수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김성재 소장님의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9월에 또 이슈들이 있는 만큼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인데, 즉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정비 사업들은 이 역세권 시프트를 또 의미하는 바이고, 역세권 시프트라는 사업 자체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을 끼고서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을 끼고 대규모 단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 단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가장 최적화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지역은요, 이제 구로동이고요. 아무래도 1호선 구로역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로역 역세권 반경 350m 반경 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6월 달 말에 발표한 서울시의 이런 개정 방침이 있었죠. 역세권 시프트의 개정 방침안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건 하나하나들이 하나둘씩 다 만족이 되고 그러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주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라는 것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이번 개정안을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역들이 취소가 많이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이 구로동 자체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좋은 퍼즐들이 잘 맞춰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노후된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의 이러한 사례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 영등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영등포의 이런 뉴타운 자체도 뉴타운이 만들어지기 전과 그 후가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또 일으켰죠. 물론 영등포 뉴타운 자체가 이러한 미분양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이러한 개발도 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너무나 노후된 지역들이 개발을 통해서 뉴타운의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깔끔하고 그러한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 자치구로서의 변신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이런 값어치가 올라간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들이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로동 자체도 그러한 여건들이 상당히 꾸준히 잘 맞춰지고 있고, 주변에 신도림역의 백화점이랄지 구로역의 이러한 백화점들이 주변 인프라 시설은 너무나 잘 되어져 있어요. 이런 학군이랄지 구로구청, 천변들, 이러한 자연환경과 이러한 녹지 공간들도 무수히 많은 이러한 살기 좋은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노후된 지역들의 주택을 개발을 통해서 변신을 한다면은 정말 이 지역도 많은 변신을 통해서 지역적 이미지와 그러한 변신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지역으로 항상 입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로동의 지역적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바로 위쪽에 보이는 신도림역에 들어오는 GTX B라인 자체도 GTX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GTX 라인들이 들어오는 역사 주변들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GTX역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구로의 쥐벨리나 신안산선까지 또 들어오게 되고요.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움직이면은 바로 이제 여의도의 금융 업무 지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금융 업무 지구에 이런 배후 수요를 할 수 있는 주택의 근거지를 이런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역들은 뭐 영등포, 구로동, 그리고 우측에 있는 노량진이랄지 이런 지역들이 이러한 배후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지역들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곳은 바로 구로동이라는 것을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그만큼 많이 노후가 됐고요. 많은 집안 치맛도는 상당히 사람 2명이 걸어가기도 힘든 그러한 지역들과 30년부터 60년 된 주택들이 질비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저층 주거지는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장을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뭐 협소하고 집안 치마랄지 빨간 벽돌집 그리고 또 50년, 60년 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도 임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역세권 350m 반경 안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개정된 사례인데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구로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세권 장기 전세, 즉 역세권 재개발은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올라가고 민간과 공공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 속도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금액이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현재 하고 있고요. 전세 금액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들은 거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2억 원대 현재 중반에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런 전세 금액을 감안하신다면은 1억 5천에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합리적인 가격대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죠.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만 원 정도에서 월 100에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또 이렇게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노량진동 또 그려보시면은 해당 입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제는 머릿속에 좀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노량진의 위치가 상당히 특이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변에 이런 대형 업무타운으로 갈 수 있는 그 사이,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든 강 건너 위로 올라가던 또 오른쪽으로 가던 강남 3구와 또 용산과 여의도의 배후수를 갖고 있는 특이한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도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많은 개발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또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간선도로망이 날지 지하철 라인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왼쪽, 오른쪽, 위쪽 이런 대형 업무타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결지 그러한 주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주거지로서의 목적성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지역도요. 아무래도 이렇게 노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된 지역들은 앞으로 점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미관이 개발이 되고 또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개발들은 점점 앞으로 이런 압력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이 지역들도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노량진 뉴타운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해당 지역은요, 노량진 뉴타운 근처에 바로 위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역세권 노량진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노량진역 자체가 이제 1호선과 9호선, 서부선까지 들어온다라면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대형 역사로 변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여전히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들과 또 구릉지 또 이러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요. 향후 마지막 남은 노량진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4년 이내에 신축이 상당히 많이 없는
그러한 아파트가 없는 신축의 불모지의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 지역들 자체가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항상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고 그런 지역들 안에서도 이렇게 노후도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지역들과 함께 또 노량진 뉴타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점점 앞으로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부선 추가가 확정이 됐죠. 아무래도 노량진역 자체에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1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이제 서부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한 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 더블 역세권 또 트리플 역세권 여기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많은 유동 인구가 확보로 되어져 있고 그러한 역세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역세권에 또 지하철 노선의 추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 건너에는 바로 이제 용산의 이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 하나만 바로 건너면 국제업무단지에 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수히 많은 직장군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근거리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노량진의 위치가 그래서 노량진이 상당히 많은 이러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지역적인 특색 자체가 강남 3구와 용산, 여의도를 끼고 있는 특이한 배후 수요지이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금액대는요.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도 노후된 지역의 주택을 그런 특징을 감안한다면은 전세 가격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대에 현재 시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시 금액은 2억 원에서 2억 원대 초반까지 현재 합리적인 가격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월 110에서 한 1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또는 이런 갭 투자 방식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한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입지는 변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주변 지역들이 많은 아까 입지에서 보셨다시피 강남과 용산 이런 여의도까지의 그러한 희소한 입지의 주변을 품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인프라 개선과 함께 노량진 노타운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져 있고 그 주변 지역들도 덩달아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서부선 연장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9호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 건너에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이제 이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너무나 대형 큰 규모의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발 근처, 바로 근처에 입지하고 있는 이 지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량진동이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투자 전략까지 지역 소개 맞춰보겠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담과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서울 역세권 시프트 사업 변화를 주목해봤습니다. 두 지역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뉴타운발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